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을 진단을 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불법 사항들 모두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전약 후강 형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는 0.4% 하락한 2482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팔자세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약간 올라가고 있네요. 0.18% 상승하면서 892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기관만 나홀로 팔자세입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고 더욱더 생생하게 또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멘토님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시다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진 멘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글로벌 슈퍼스탁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녁에 이제 해외 선물 생방송 신세계에서 많이 뵀었는데, 톡스타에서도 많이 뵀었고요. 근데 이제 낮방송으로 처음으로 글로벌 슈퍼스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해외 선물 그리고 코인 방송까지 저희가 리딩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동안 계속 집중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께서는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코인 이슈까지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금요일의 남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슈 진단하기에 앞서서 저희 해외 시황 어떻게 끝났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0.06% 하락한 7066선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하락했는데요. 마이너스 0.05% 내리면서 275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달러는 0.02% 내리면서 90선을 유지하며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골드 역시 0.12% 내리면서 1316달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볼게요. 0.08% 오르면서 61달러로 지금 현재 거래 진행 중입니다. 바로 이어서 글로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이어서 금융에서도 마찰음을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 금융안정위원회 수장 후보로 랜드 컬스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먹구름이 끼인 상태인데 무역에 이어서 이제는 금융에까지도 지금 마찰음이 빚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기사의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 미국과 무역 전쟁이 좀 발발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들어가면서 이제 뭐 영국이나 혹은 EU랑이라도 이제 좀 대립되는 관계를 맞이하고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사실상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호조세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 가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국부펀드에서 세계 최대 사모펀드사죠. 세계 최대 사모펀드사인 블랙스톤, 블랙락의 모회사입니다. 블랙락의 모회사인 블랙스톤의 지분을 전면 매각하는 방향의 지금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안에 투자해놨던 최대 펀드의 자금들을
빼고 미국으로 다시 중국으로 다시 송환하는 지금 이 상태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보실 때 달러 인덱스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부까지도 중국에서는 좀 분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펀드사에 투자해 놨을 때 미국 안에서의 수익 자체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현금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까지 좀 유념을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11년 동안에 중국이 좀 미국에 투자를 감행을 했었는데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다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돈을 잃게 생겼다라는 모멘텀에 위치를 하게 되니까 현금을 지금 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지금 블랙스톤에다가 일단 국부펀드가 투자는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목표가 뭐 그냥 수익률이 단지 그 목적이었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사실 중국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미국의 채권을 보유하고 미국의 최대 펀드들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형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를 해서 사실 미국이 운영을 해도 중국이 그 상당 지분을 가지고 정권을 흔들려는 부분이 좀 강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지금 경제적 리스크가 너무 커버린다. 그리고 중국 자체도 지금 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들어가 있는 현금적인 자산들을 리스크가 높다면 다시 중국으로 손환을 해서 이 부채 부분을 갚고 해외적인 환차익 리스크도 해지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무역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지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이슈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현재 랜드코에스 연준 부의장이 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FSB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안전위원회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금융에서 미국의 연준 안에서 지금 컬스 의장 같은 경우는 금융 규제 부분에 대한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FSB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이 금융 규제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 속해 있는 기관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부의장을 이제 국제적인 파트까지도 확장을 시켜서 추천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한 국가가 이렇게 함부로 추천하는 게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원래 퀘스천 마크가 던져줘야 되는데 원래 미국이 갖고 있는 금융적인 권한이 워낙 세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느 정도 내정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FSB에서도 이거는 된다라고 보는 경향이 강한 모멘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금융안전위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굉장히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럼 기존에 지금 FSB 의장이 카니 영란은행 총재였고, 그다음에 그전에 또 마리오 드라기 총재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최정상급들의 경제 인사들이 이게 코스가 되는 건지 계속해서 여기에 지금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상급들 중에서도 이 금융권들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자리다 보니까 금융권들의 로비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 인사들이 좀 핵심적으로 거치는 코스이기도 하고요. 근데 좀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가 이제 컬스 부의장을 사실 취임 후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친인사적인 인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 들어서 연준 의장이 교체를 됐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옐런 연준 의장이 다음 파월 의장으로 교체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내놓음으로써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일단 매출을 금융 파트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이 모멘텀상 미국 경제에서는 금융 파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세금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컬스 의장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SFB 쪽에도 이제 추천을 올리게 된 부분이고 이쪽에서도 금융규제 완화에 힘을 써라. 그래서 미국 파트의 경제 기여를 좀 도와줘라. 라는 포지션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슈 첫 번째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출신이 여기 앉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조금 꺼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좀 변동하게 될 경우에 향후에 좀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최근에 연준 내에서 핵심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법안이 레버리지 대출 규제 완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서 과거 이제 2008년 경제위기가 발생을 할 때 모기지 사태 같은 그런 부분들, 이때 사실 연준이 법안들을 많이 풀어줬거든요. 이제 그린스펀 장관이나 뭐 그 전에 뭐 벤 버냉키 장관들이 은연중에 이것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의장들이 이걸 풀어줌으로써 사실 금융 규제 완화들이 되면서 금융권에서 굉장히 좀 폭넓은 대출 활동을 펼쳤고 이제 뭐 그게 그리스까지도 영향을 미쳤고 뭐 2008년에 경제위기가 때 었던 CDO 관련된 대출에도 핵심적으로 모멘텀을 끼쳤는데 이 부분을 지금 최근에 추진을 또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금융권이 다시 과거의 흐름을 재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금융권한테는 핵심적인 수익 구조야. 이게 보너스를 챙겨주고 핵심 인사들한테 수익 구조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금융권의 가시적 매출을 올리는 이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사실 금융규제 완화가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죠. 다만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쌓여 나가면은 정부 자체의 리스크 그리고 미국 경제 자체의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점에 있어서 장기적 단점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서민들한테 이게 전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장기적 단점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중국에서도 이러한 이슈를 반길까요? 중국은 이러한 이슈를 반기질 않죠. 일단 미국에서 이 SFP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되면은 중국이 원하지 않던 금융규제 완화가 일어나게 되고 중국에 맞춤화된 포지션들이 일어나지 않게 됨으로써 사실상 미국이 국제경제의 핵심에 항상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삐딱한 시선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자산 운용 규모에서는 1위로 거의 다 뻗어나갔어요. 사실 JP모건이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대형 기업들 외에는 거의 다 지금 중국 기업들한테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규제 부분 파트에 있어서 자산총액도 제일 많은데 왜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도 핵심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지금 금융안정위원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수장으로 앉게 될지 계속해서 이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러한 이슈들을 잘 반영한 우리 오늘 매매 전략을 또 수립을 해야겠죠. 오늘도 매매 가이드 한 줄평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가이드 한 줄평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이번 주 가이드 한 줄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관세 등의 무역 전쟁이죠. 이 무역 전쟁 간의 충돌에 지금 집중 포커스를 하셔라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역 전쟁에 포커스 집중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말하셨을까요? 금리 인상과 무역 전쟁의 충돌에 집중하자. 금리 인상과 무역 전쟁 충돌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금리 인상이 딱 일주일 남아있어요. 일주일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역 전쟁이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벌써 자금을 빼고 있죠. 자금을 빼고 있고 그 외의 이유나 대형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도 자금을 미국에서 빼고 혹은 기업들을 철수시키고 혹은 이제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미국과의 거래를 끊고 타 국가들로 넘어가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에 위치해 있고요. 왜냐 일단 달러 거래를 안 하고 달러가 미국에 쌓여버리게 되니까요. 지금도 당장 자산을 매각하고서 나가게 되면 달러가 어떻게 되죠? 달러가 지금 미국 안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모멘텀에서 하방의 모멘텀이 있는 반면에 금주에 일단 상방의 모멘텀을 주고 있는 거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상방의 모멘텀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략을 종합적으로 보실 때 금리와 지금 무역전쟁의 모멘텀이 치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는 헤지 전략을 취해야 한다. 헤지 전략을 취해서 이 리스크를 적어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주일간은 중립적인 포지션을 통해서 지금 양쪽에 어떤 일방적인 매매를 하지 마시고 중립적인 포지션을 통해서 이 리스크 기간을 해지하셨다가 다시 방향성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스타트를 끊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 그리고 무역 전쟁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미국 정책에 대해서 좀 반기는 다른 국제 정세들은 별로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가이드에 맞춰서 매매 전략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셔야겠죠. 저희 기술적 분석도 함께 곁들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넘어가서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최근 이번 주 장 초에 좀 빠졌다가 다시 후반부에 들어서 상승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을 좀 분석을 드리자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모멘텀과 그리고 무역 전쟁에 관한 모멘텀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이제 저번 주 주말에 이어서 이번 주 초반까지는 관세 부분에 의한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또 일부 자산들이 매각이 되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떨어지는 모멘텀이 진행이 됐다면은 또 금리 인상 확률이 계속해서 FOMC 인사들의 연설 혹은 ECB 인사들의 연설이 일어날 때마다 금리 인상의 모멘텀이 살짝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또 상방의 모멘텀을 받고 다시 또 상방의 모멘텀을 받고를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전까지는 사실상 달러 인덱스 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전까지는 달러 인덱스 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어느 정도 지켜보시면서 그 방향 쪽으로 베팅을 이어가시고요. 사실 오히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리 인상 이후의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진다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매도 모멘텀이 좀 더 확실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장기적 모멘텀이 하방 방향인 만큼 단기적 금리 인상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은 순식간에 매도로 장이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하방으로 전환이 되면은 반대로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방 쪽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강하겠죠. 그래서 그 모멘텀을 좀 지켜보셔라 라는 부분 체킹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골드입니다. 골드는 원래 금리 인상 때 사실 대표적인 베팅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저녁 방송 신세계 때 2주 전부터, 금리 인상 2주 전부터는 골드 매도 베팅, 이거를 거의 저희 신세계 첫 출연 때부터 작년 7월부터 계속 이게 반복을 드리고 있어요. 금리 인상 때문에 되면은 2주 전부터 매도 베팅을 가셔라. 그래서 사실 2주 전이 이제 7일입니다. 7일 기준으로 이제 매도 모멘텀이 쭉 빠져서 내려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번 장 중에는 아까 달러 인덱스 때문에 약반등을 보였지만 그래도 달러 인덱스보다는 지금 180도 차트 전환을 해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보다는 상승 모멘텀을 덜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매도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산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매도 방향의 모멘텀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7일장 기준으로 보유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FOMC 발표 전일 혹은 적어도 당일날 오전장까지는 청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관련해서 지금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달러 인덱스 관련한 매매 전략 알려주셨고요. 또 반대로 골드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전략까지 모두 수립했습니다. 자, 저희 화면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살펴보시고 저희는 이어서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중국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러 들어왔습니다. 자,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는 어떤 멘토님이 함께 해주실지 저희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정재우 멘토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네네.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중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재호 멘토님은 이미 지금 따르고 있는 멘티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글로벌 슈퍼스탁을 통해서 또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미 알고 있는 멘티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앞으로 제가 2005년부터 중국 주식에 대해서 그동안 매매도 하고, 제가 매매한 계좌를 공개도 하고요. 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귀즈모텔이라든지 평안보험, 이런 주식의 수백 프로 수익을 낸 계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낸 전문가가 중국 주식의 앞으로 향후에 여러분에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라기보다도 관심주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방송을 지금 제가 오늘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앞에 뉴스가 너무 굉장히 트럼프 얘기도 많고 이런 게 많은데 사실 이 투자가들에게는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정재우 멘토님은 부자 아빠로 이미 굉장히 많이 알려주신 분이고요. 앞으로 저희 금요일장을 또 꾸며주신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 또 나눠주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저희 이슈에 알아보기에 앞서서 저희 중국 주식은 어떻게 또 끝났는지 마감장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전일 시장은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장은 한 10년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장은 사실은 지수 관련 종목들은 2007년 12월 달에 마감을 하고 그동안은 이제 내수주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텐센트라든지 귀즈모텔이라든지 이런 큰 시세를 냈고 그 외에도 상당히 심천시장, 그러니까 심천시장은 우리나라만은 코스닥 같은 시장인데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지수상으로는요 보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수는 힘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2007년, 2008년에 우리가 중국 펀드를 많이 샀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수 관련 종목들을 많이 사가지고 물려 있어요 펀드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수에 관련 종목들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장에 보면 크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시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기업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중국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경제가 견고한 수출 증가로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는요, 디저트 소비 증가 추세에 따라서 올해 중국 디저트 업계 발전 현황 그리고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우 멘토님, 첫 번째 지금 현재 이슈는요, 중국 경제 관련한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먼저 세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트럼프가 지금 중국의 관세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무역 적자가 중국이 좀 많이 나는가 봐요. 이 협박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실적이 호전되고 있겠으므로 아마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예단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금물이고 종목으로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연구해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모멘텀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기사에 투자자가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첫 번째 기사는 지금 1월에서 2월에 중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미국이 지금 당장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부과할 것이다. 라는 또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악재들이 혹시 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특히 세탁기 말이 많았지만 세탁기를 많이 수출하는 회사가 LG 아니에요. 그래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무역 보복 조치가 주가에 반영 안 돼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무역이 이제 적자가 미국에서는 한 3천억 정도 된다는데, 3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1천억 정도 달러 정도만 적자폭을 줄이고 싶다고 아마 이야기하는 바인데, 중국에서는 지금 대꾸가 없는 상태죠. 그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조치로 관세 부과를 선택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중국은 미국 국채 매각이나 보복적인 관세 부담은 맞붙을
도플 협상 놓을 수 있습니다만은 협상 카드가 많아서 트럼프의 무역 관세 부분은 실효성을 보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중국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것은 중국의 긍정적인 요소고요. 네, 투자자들에게는 별 개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정재호 멘토님께서 다양한 대응책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채 매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근데 사실 중국도 약간의 리스크가 남아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여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은 세계 시장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 시장인데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경기가 좋아질수록 중국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더욱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국가의 정책을 미리 예단하거나 예측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국채 매각까지 오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국의 수출은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어떤 멘트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중국의 디저트 시장 관련된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나요? 네. 지금 이 전망입니다. 중국의 디저트 업계의 발전 현황 분석과 미래 발전 전망이라는 좀 차트를 올려놨는데요. 지금 디저트 소비가 추세에 따라서 디저트 산업이 좀 2017년 식음료 영역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이고 현재 중국 디저트 매출은 조를 돌파했으며 20% 이상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ROE가 상당히 좋은 거죠.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대단합니다. 2020년엔 2조 매출로 돌파 전망됩니다. 이러한 추세를 타고 디저트 영향의 시장 규모가 향후 10년, 15년 내에 식품 지출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디저트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카페 같은 경우는 베이커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중국도 역시나 디저트가 인기인 것 같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고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현재 외식 배달 및 큰 폭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끼의 식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간단한 디저트를 먹거나 외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대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프리미엄 시장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GDP가 좀 성장을 하면서 이런 디저트 산업들도 역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은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디저트 산업의 규모도 굉장할 것 같은데 이 디저트 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디저트 산업 지금 2016년 그 중국 디저트 산업 규모는 약 8,220억 위안이며 11%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 후에도 2017년에는 규모가 9,200억 규모로 늘어났고 역시 10% 정도의 성장을 보여서 연간 10%가 넘는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식품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디저트 산업 규모보다도 10% 정도 증가한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 또 역시 연간 계속해서 10% 이상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슈들을 또 반영을 해서 오늘 투자 매매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해 주신 가이드는 어떤 말씀 한 줄인가요?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서 기회를 찾아라. 그러니까 소비 트렌드 변화에서 기회를 찾아라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사실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뭐 창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가이드를 한 줌평을 주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역시 투자가 정보 찾을 때는 현재의 소비 패턴 속에서 비밀이 있으니까 그렇게 소비를 잘 발표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도 많이 가야 되겠죠? 예, 마트에 가다 보면 소비의 패턴을 보이니까,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종목을 찾아서 그쪽 업종 섹터를 좀 뒤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뒤질 때는 이제 그 업종의 차트를 좀 전부 보고, 또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면서, 1등 종목을 찾아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거리 관찰도 굉장히 좋으시고 이런 식으로 소비 트렌드 변화를 잘 분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이드를 또 맞춰서 어떤 유망 기업을 저희는 관심을 둬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멘토님, 네. 어떤 기업을 또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예, 신편 시장에 있는 종목인데요. 금화 시럽이라고 002579입니다. 이 중국 의약 및 그 다양한 산업용 화학제품 제조하고요. 식품 첨가물 최대 규모죠. 유제품, 캔디, 알코올 등 첨가제에서 6칼로리 설탕 가미료예요. 이 아세셀파캄륨은 세계 시장률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과자나 음료 또는 하다못해 막걸리 같은 데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 뒤에 제조 성분 보면 아마 익힐 수 있을 거예요. 2017년 영업이익이 19% 증가했고요. 18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0%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주력 제품, 간식 등 소비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실적 증가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매수가는 약 한 27 위안 정도, 손절가는 25 위안 정도, 목표가는 32 위안인데요. 저는 사실은 좋은 종목을 사면은 장기간 보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는 별 의미가 없고 제가 권하고 싶으면은 소량을 매수해서 주주가 한번 되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처음에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조금 분석해보고 주주의 입장으로 한번 사는 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 흔들림 없이 그 시세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트레이드에 접근하지 정재훈 멘토님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순이익이 60%나 증가한 금화 시럽을 또 유망 종목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가도 매수가도 손절가도 모두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는 저희 투자자분들은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자아빠 저희 멘토님은 사실상 이미 굉장히 많이 알려지신 분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자아빠님의 이제 블로그에서 글도 많이 보고 이랬었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지금 저는 이제 조용히 그냥 인터넷 속에서 활동하고 TV 출연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간만에 TV 나오니까 네네. 비주얼이 잘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비주얼이 이제 잘 안 나오죠? 아닙니다. 너무 허옇지 않아요? 눈 떠지고. 앞으로 이제 TV 나가려면 염색을 해야 되나 고민해요. 오늘 오랜만에 좀 TV에 출연을 하셔서 좀 떨리진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특히 이제 이 방송에 제가 처음 나가요. 제가 이제 잘 나가는 경제 방송, 그다음에 타 방송에 다 나갔었는데 서울 방송하고는 한 번도 인연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출연인데 내가 요즘에 그래서 집에서 케이블 TV로 모니터링 많이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전 트레이딩도 하고 아주 괜찮은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기회가 되면 선물 매매 한번 해보려고. 원래 선물 매매는 영혼을 갉아먹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공부하려면은 극한에 한번 도전해야 되거든요. 작은 돈으로 극한에 한번 도전해서 이게 마인드를 컨트롤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되니까 한번 제가 기회 되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해외 선물 코너에서 뵐 수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기대까지 되는데요. 도전 정신까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만 저희 정재우 멘토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저희는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 코인과 관련된 정보들 엄선하게 추려서 또 방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저희 코인 이슈앤 가이드 역시 윤진 멘토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인사를 드리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바로 옆에 또 자리해 계시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가 좋아서 이렇게 옆에 계속 붙어 계신 건 아니죠? 약간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코인이랑 해외선물 두 파트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서 사실 A부터 Z까지, 전부 다 맡고 있는 코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계속 여기에 묶여있는 상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전에 좀, 보셨는데, 중국 주식도 같이 이제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사실 이게 중국 주식이 여기 항생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해외 선물 안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뭐 그 외에 중국 주식들도 이제 포괄적인 지수 범위로 해서 해외 선물 쪽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해외 선물과 전혀 별개의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국 주식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미국과 중국 주식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미국 증시를 기본으로 한 중국 주식에 해서 이런 게 항상 동반이 되고 있죠. 그래서 먼 시장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바다 옆에 나라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윤진 멘토님께서는 전 세계 이슈까지 다 살펴보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코인 시세 그럼 흐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코인 시세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인슈타인님이 특히 22%는 하락을 했고요. 에이다 역시 10% 넘는 하락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퀀텀과 리플, 네오, 스텔라루멘, 비트코인 캐시 역시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만 0.95% 하락하면서 약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1% 넘는 하락이었습니다. 거래량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모두 조금씩 줄고 있는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1위, 에이다가 2위, 3위로 리플, 4위가 아인슈타인um, 마지막으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자리를 했습니다. 네, 코인 시세 흐름 이렇게 살펴봤는데 혹시 특별하게 어떤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요즘 최근에 이더리움이 방금 보시면 거래량 순위에서 좀 빠져 있다는 거. 사실 원래 이더리움이 원래 2위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래량 순위에서. 근데 지금 2위에서 빠져 있고 리플이랑 에이다 같은 경우가 지금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더리움의 매력도가 최근에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핵심적으로 지금 종목에서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코인장을 단타 트레이딩으로 매일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데 해외 선물은 그러셔도 돼요. 왜냐? 해외 선물은 매수매도 양방향 매매가 다 가능하니까요. 근데 코인은 매수만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매를 하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이드를 좀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가이드에 대해서는 저희 가이드 시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슈부터 짚어봐야겠죠. 오늘 그 짚어볼 두 가지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페이스북이 지난 1월에 암호화폐 광고를 중단한 데 이어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역시 암호화폐 광고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8,0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채굴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어서 구글 역시 암호화폐 관련한 광고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나섰는데 어떤 기사인지 먼저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최근에 1월에 페이스북이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 이제 뉴스에 나와 있는데 정확히는 암호화폐죠.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제 홍보들 그리고 뭐 ICO 관련된 내용들, 그죠? 신규 상장되는 내용들 같은 것들을 이제 광고에다 허용을 해서 일반 기업들처럼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 걸 허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1월부터 차단을 시켰었습니다. 페이스북이. 근데 이제 구글까지도 이어서 지금 발표를 6월부터 차단을 하겠다라는 이슈를 내놨고요. 사실 구글이랑 페이스북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빵주에 속하는 양대 기업들이죠. 양대 서비스 기업이고 광고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코인 업계들 입장에서는 광고를 하기에 제일 좋은 채널이고 가장 많은 DB가 몰려있는 채널인데 거기서 광고를 못하게 되면은 DB가 굉장히 모이기가 힘들겠다. 그러면 사실 코인 같은 경우는 100% 수급 이중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수요자가 많으면 올라가고 수요자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새가 굉장히 좀 더디고 이런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악재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모멘텀들이 장기적으로 지급이 돼왔던 그런 수급들이죠. 계속해서 광고가 올라오면서 신규 유입자가 생기고, 광고가 올라오면서 신규 유입자가 생기고, 이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신규 유입자가 없이 기존 유입자를 가지고선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죠? 지금 집토끼가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집토끼를 지키고 새토끼를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질 못하고 집토끼만 빠져나가는 상황에 위치를 해버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악재로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글이 가상화폐 관련 광고를 좀 중단을 하면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암호화폐 가격에 대해서도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구글 트렌드, 그죠? 구글 안에서도 이제 에드워드 분석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제 비트코인 검색 부분이 작년 이제 12월 고점. 어떻게 보면은 CME 장이 상장하기 전입니다. 해외 선물 파트에 이 비트코인이 상장하기 전.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트렌드에서 고공세를 달리고 있었는데, 상장 후에 매도 모멘텀이 받쳐지면서 공격적으로 이제 하방으로 빠지기 스타트를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지금 82%가량 지금 급감했다는 부분을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량에서. 검색량에서 급감했다는 거는 사실 코인은 굉장히 단순해요. 검색이 빠지면은 유입자도 없는 거고 돈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도 방향의 모멘텀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이슈만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 코인은 끝이 나는 건가요? 바닥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조 자체가 디플레이션, 즉 가치 상승, 통화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귀성, 그죠? 딱 일정량만 정해져 있죠. 희귀성이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이란 구조 안에 딱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 떨어진, 해외에서 떨어진 운석과 같다라고 좀 저는 항상 표현을 드리는데, 이런 상태다 보니까 어떤 다이아몬드 같지는 않지만 다이아몬드의 성질들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의 모멘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이슈가 나온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코인에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지지선들을 막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정도는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지 않을까, 주식에서 주로 하던 그런 심리를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코인장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좀 비교를 드리자면은 주식에서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코인에서 그런 매매 방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코인에서 그렇게 그냥 현재 상태에서 막 들어가는 모멘텀을 그런 매매법을 사용하셨다가는 쉽게 데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로 이 친구는 수급 100% 의존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일단 매도 세력들이 팔면 떨어지고 사면 올라가는 기본적인 개념 안에서 가치평가가 없습니다. 가치평가가 주식에선 존재를 하죠. 이 주식의 적정 가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없어요. 일단 가치평가라는 게 없다 보니까 수급이 빠져서 내려가도, 그리고 또 차트가 올라가도 적정 가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돈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추세가 매도로 빠질 때는 그냥 돈이 빠져나오고, 이런 게 코인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선물 연동 종목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현물 거래만 하시다 보니까 그냥 매수만 들어가는데 왜 저 사람들이 자꾸 팔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최근장에 들어서 과거에 이제 업비트가 딱 수급을 폭발시켜서 상승시키고 떨어뜨리고 나서는 사실 국내장이 좀 주도를 했던 게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의 하락장은 이게 왜 떨어지는 걸까? 내 주변에서 파는 사람들도 이젠 더 이상 없다고 하는데, 내 주변에서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도 없다고 하는데 왜 떨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하시게 되죠. 그 모멘텀이 해외 선물 연동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 모멘텀 때문에 빠진다. 라는 부분 포커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모멘텀 또 있으니까 또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식 같은 경우에 사실 기업의 가치를 또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이 없기 때문에 수급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잘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러한 코인 이슈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 가이드를 또 수립을 해 주셔야겠죠.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암호화폐는 100% 수급 종목이다. 암호화폐는 100% 수급이다. 방금 우리 기사와도 좀 연동되는 그런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네네.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사실 이 기사랑도 연동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장이랑도 연동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도 세력이 매도 방향의 베팅이 늘어나면은 매도로 빠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매수 방향의 베팅이 늘어나면 매수 방향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치 평가가 없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암호화폐는 현물 시장보다는 철저하게 선물 시장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멘텀이 강합니다. 왜냐? 선물은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수급이다, 저게. 기관들이 좀 더 매수 매도 비중을 정확하게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현물장이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시장과도 같이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코인 관련해서 매매를 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매주 또 매번 이렇게 강의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셨죠. 오늘 윤진 멘토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해외 선물 기준으로 리딩을 드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국내 현물장과 한번 비교를 드리는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13일자 기준으로 드렸던 이 포지션입니다. 네, 보시면은 데이 타임이 13일자 기준으로 끊어져 있는 포지션이고요. 네. 네, 이 차트를 드리고 나서 이제 리딩을 이 부분을 드렸어요. 네, 이제 저희 서울경제TV 톡스타에서 올려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제 자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톡스타 방송에서도 그 채널 안으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8,350 돌파 시 이제 7,700까지 구간이 열린다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지를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드렸는데, 지금 8,350 라인에다가 지지선 하나 그어드리고 나서 여기 돌파 시 7,700 라인에서 매수 포인트를 이렇게 그어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한번, 이게 지금 13일자까지의 장이었고요. 네. 금일자 기준으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자 기준으로 차트 보시면은 7,702 라인에다가 지금 라인을 그어드렸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지금 정확하게 반등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8,300 라인이 돌파를 되고 나니까 8,350 라인이 돌파를 되고 나니까 공격적으로 매도 추세가 추가적으로 더 빠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구글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구글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플러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냥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자체 이슈만으로 움직이나 보다. 절대 아닙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체가 해외 선물 상장 종목, 그 중에서도 금융 파트로 분류되다 보니까 투자 가치 관점에서 금융 선물들과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전반부에 해외 선물에 대한 강의를 좀 드렸었는데, 해외 선물 얘기를 드릴 때 이제 FOMC 금리 인상이 일주일 남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이 일주일 남았다는 건 뭐죠? 금리가 예금금리입니다. 예금금리 혹은 이제 뭐 채권금리도 될 수 있겠지만 기준금리가 되는 만큼 예금금리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 88%까지 기관들 선물 기준으로 예측을 상승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것이다. 25% 정도, 0.25% 정도 상승을 보일 것이다. 라고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느 투자 자산 상품이든 간에 지금 은행권으로 다 돈이 옮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돈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뭐 골드를 가지고 계시다, 혹은 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 일단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일단 돈을 어떻게 좀 모아서 은행 안에다 좀 유치를 시켜놓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냐 제로 리스크니까.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되실 수밖에 없어요.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골드 시장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시장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돈을 빼서 미국, 이건 어느 나라건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상방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은행에다 예치를 시키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특히 미국 CME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밖에 얼마 안 남았죠. 그럼 상방 쪽으로 이제 베팅을 넣으면은 괜찮겠다.
라는 관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분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매도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7,700 라인에는 매수를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앞으로 당겨서 비교를 드리자면은 저 앞에 부분에 지금 15분봉 기준으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기존의 과거에 강상방의 차트가 한번 나왔었죠.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베팅을 하실 때 강상방의 랠리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해서 사실 상방에 대한 기관들의 지지 흐름이 깔끔하게 나왔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다시 한번 차트가 매도 방향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지지 포인트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포인트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드리자면은 이제 현물장으로 좀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퀀텀 그리고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등을 보여드렸는데 동일 시점 12시에서 16시 사이에서 동일 시점에서 지지가 나오고 동일 단가에서 반등이 나온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외 선물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 현물,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장이다 라는 부분 오늘 요약을 이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는 또 금융 파트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유용한 정보까지 얻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지금 암호화폐와 중국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모두 유망 투자 종목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불법사항들 모두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내일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